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주표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떻게 우리 몸에 쌓이고 그 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양한 면역 반응 또는 제거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제거 기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Natural Defense Mechanism, 즉 자연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들을 제거하는 기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로는 아주 깊은 폐 기도의 자극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도를 구성하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섬모라든지 그리고 점액들, 덮여 있는 점액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구조들. 세 번째로 아주 깊은 곳에서는 세포들에 의해서 이런 면역 반응들로 인해서 통해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뒤에 그림과 함께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기도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주로 큰 크기의 입자를 가진 분진들이 제거가 되는데요. 대부분 여기 표면에 붙어 있는 코털과 그리고 점액들, 그리고 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큰 분진들은 일반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기도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치더라도 이 부분들이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세포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분진들이 침착이 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적인 전달 반응을 통해서 재채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진들은 제거가 되게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중기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도 점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호흡 기관지 세포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관지 세포들 바깥으로 이렇게 섬모들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점액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섬모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기도 방향으로 분진들이 이 위에 침착하게 되면 쓸어내듯이 밀어내서 파도의 흐름을 타고 이 분진들을 상기도로 배출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재채기 또는 기침을 통해서 모여있는 이 분진들을 뱉어내게 되죠.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개는 우리는 객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래를 통해서 체내에 있던 모여있는 미세먼지들이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 수준 밑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뭐 섬모라든지 그 점액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주로 미세먼지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면역 세포들의 제거 반응들이 가장 큰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포 대식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진들이 침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전들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전으로 뭐 설명드리자면은 인펙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쭉 들어왔던 왔던 분진들이 물리적으로 분지되는 곳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기로에 따라서 와서 어, 계속 박히게 되겠죠. 침착되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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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양상을 인펙션이라는 방법들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뭐 중력 침강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중력 침강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뭐 진폐 환자들의 진폐 발생에 대한 기전들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분진들이 중력에 의해서 침착을 하게 됩니다. 입자가 크면 클수록 침착 속도는 빠르고 상기도에 침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주 가늘고 얇은 2차 소엽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진들의 크기가 적당히 작고 적당한 크기인 입자들이 침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지된 곳에서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가면은 주로 중력 침강을 통해서 분지되기 직전인 기류의 속도가 떨어지는 이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쌓이고 그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작은 부분들은 우리가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기류에 따라서 들어도 오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뭐 전자기적인 정전기적인 성질로 인해서 흡착이 되는 부분이요. 여기는 뭐 말초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친수성 물질이라고 하면은 주로 물과 쉽게 옮겨 붙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있죠. 그런 분진들은 주로 이 기도에 많이 덮여 있는 점액들이라든지 섬모세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잘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셉션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분진이라고 하면은 입자상 분진, 파티클에 대한 부분들 말고도 섬유상 분진이라고 해서 성면이라든지 이런 뭐 면 분진 이런 부분들처럼 섬유처럼 돼 있는 게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기도 방향으로 섬유들이 쭉 이 방향으로 들어와서 타고 계속 이 기류와 방향에 패러럴하게 계속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전부터 입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폐 환자들을 진료를 할 때 저희는 뭐 작업장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큰 분진부터 작은 분진까지 다양한 크기의 미세먼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진들을 찾았고요. 그게 입자의 크기가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의 미세먼지들을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호흡성 분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respirable particulate matter라고 설명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세먼지들은 주로 흡입이 되고 바깥으로 배출되기보다는 주로 계속 쌓이기만 하는 이런 미세먼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미세먼지들은 우리 건강 영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뭐 기관지라든지 비점막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자극들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만성폐쇄성 폐질환들의 급성 악화들을 유발하기도 해서 응급실 방문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게 되기도 하고요. 심하게 되면은 조기 사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들로 respirable dust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 크기의 입자가 우리가 PM2.5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초미세먼지 크기랑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요 크기의 입자들이 어디에 어, 침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입자들을 뭐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험실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상기도 부분들과 하기도 축적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눠서 봤습니다. 상기도에 축적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주로 이 큰 입자의 크기들이 분진들이 많이 축적되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하기도의 경우에서는 이런 작은 크기의 입자들 특히 제가 말씀드렸었던 respirable dust들이 주로 침착되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수학적인 모델로 다시 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전체 파티클들이 축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기도, 중기도, 하기도에 따라서 어떠한 크기의 입자들이 축적되는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상기도 인후두에는 이런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가지고 있는 분진들이 주로 많이 축적이 되고요. 상기도 또는 이제 중기도 부분들이 있어서는 주로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들의 입자들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 알베올라, 세포, 세기관지
정도까지 되는 레벨에서는 입자 크기의 직경들이 대략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의 분진들이 많이 축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주로 많이 배출되기가 용이하지만 폐포 깊숙하게 들어온 분진들은 배출되기가 힘든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 분진들의 크기의 분진들이 더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경보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미세먼지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초미세먼지, PM2.5 레벨들의 분진들이 더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요. 물에 많이 반응을 하는 특히 여기 H2SO4 같은 경우들은 물과 반응을 하면은 좀 황산으로 되겠죠. 항산 또는 황산으로 될 텐데 이런 친수성 물질들은 물과 반응을 잘하는 물질들은 기도에 그러니까 점막들과 잘 반응을 하고요. 점액들과 잘 반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진들 또는 입자들에 노출이 되면은 자극 증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점액이 많이 분비가 되는 목, 그리고 코, 눈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극 증상들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크기가 크더라도 일단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상기도 쪽에서 많이 축적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섬유상 분진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particulate matter, 입자성 분진들이랑 좀 다른 양상들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어떤 특성들을 가지느냐, 특히 직경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래서 그때 피크로 많이 쌓이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처럼 돼 있는 섬유상 분진들이 한번 체내에 들어오면 좀처럼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들, 특히 이제 섬유상 분진들 같은 경우들은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성들을 잘 맞춰서 분진 자체를 줄인다든지 마스크라든지 호흡구들을 잘 써서 폐 안으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 내에서 우리가 어떤 세포들이 면역학적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세포의 대식세포입니다. 세포 대식세포들은 먼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의 유해물질들이 체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분진들을 삼키고 그리고 그 자체를 소화시킬 수 있다면 소화를 시켜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점액이라든지 항모세포들이 작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포 대식세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이 구조화된 그림들을 보시면요. 나노파티클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파티클도 아주 작은 입자들이기 때문에 흡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바깥에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세포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딱 숨어 있던 알베올 마크로파지, 세포 대식 세포들이 이런 물질들을 몸에다가 지니고 바깥으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이런 제거 기전들이 첫 번째로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아주 작은 알베올로 마크로파지가 이런 분진들을 먹고 나서 여기를 걸어간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특히 이제 폐에는 이런 순환을 도와주는 고속도로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림프액들이 그 간질에서 계속 지나가게 되면서 폐 말초부터 심장까지 쭉 관통하게 되는 그런 그 채널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쭉 타고 스를 따라 가지고 림프액들을 따라서 알베오lar 마크로파지가 같이 쭉 올라가다가 좀 높은
레벨의 기관지에 가서 바깥으로 다시 나오면 되겠죠. 나와서 선모가 있는 곳에다가 자기는 분진들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누워서 같이 쭉 올라가서 다리를 통해서 배출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이 알베오lar 마크로파지는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은 자기 몸을 변형시켜 가지고 어디 쭉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질 또는 혈관들로도 직접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알베올라 마크로파지 페퍼 대식 세포가 분진을 제거를 하는 주요 기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분진들이 알베올러스에 침착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의 분진을 피노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벽에서 흡수를 하고 그리고 요게 또 이동을 해서 혈관을 통해서 전신 순환을 하기도 한다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서 실험실적으로 뭐 이렇게 잠자인매경을 통해서 보이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WHO 콜라보레이팅 센터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교육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 슬라이드도 우리 일본 팀들이랑 같이 쉐어하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우리 UH에 계신 모리모토 교수님의 슬라이드도 제가 이제 받아와서 서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재밌게 잘 그려두셔가지고, 활용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페퍼에 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는 이 미세먼지를 같이 이렇게 머금게 되고 그리고 이 알베올라 마크로파지가 림파틱스를 따라 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서 림프액을 통해서 올라가서 기도의 어, 점액들과 그리고 무코실리어리 에스컬레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바깥으로 배출된다는 부분들을 아주 귀여운 마크로파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들을 보시면은 이런 분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실제 요 사례 같은 경우들은 실제 그 마크로파지들의 얼마만큼 이런 분진들을 파고사이토시스 몸에 가두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엘리먼트 카본을 노출을 시켜 보고 그때에 기도에서 이런 알베올로 마크로파지가 얼마만큼 많은 분진들을 탐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촬영했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혈행으로 추가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요거 자체도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뇌졸중에도 문제가 있고 심장 질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관 질환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도 자꾸 밝혀지니까 궁금한 거죠. 왜 여기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들여마셨는데 미세먼지가 전신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다이렉트로 투과해서 혈행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스케마틱한 그림인데요. 그렇군요. 아주 세포와 세포들 사이에 타이트 정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 세포 벽에 있는 곳에서 이런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보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게 베시클 형성하고 바깥으로 배출하게 됐을 때 림파틱스로 나간다. 근데 일부는 다시 또 혈행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어떤 실험을 했는지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2005년도에 아주 작은 나노파티클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분진들을 호흡을 시켰을 때 어디에서 확인되는지를 이제 다 여기도 보이고 세포 내에도 보이고 이런 내용들이 돼서 우리가 블러드 스트림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량을 재본 거죠. 시간대가 1시간대, 24시간대. 그러면은 알베올라 스페이스에서는 1시간대도 그렇고 24시간대도 계속 증가하는 양상들이 보이는데
에피텔리움이라고 해서 표피에 있는 그 기도 표피 세포들 같은 경우는 1시간째보다 24시간째 되면 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얘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 커넥티브 티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간질이죠. 그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폐의 기도 내에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그 간질이 있고 혈관이 있는데 그러면 간질을 해서 24시간 지나니까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혈관에서도 역시 많은 양들이 점점 24시간대 돼서 많은 양들이 증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기도 한데요. 실제 이런 실험을 형광물질을 입힌 나노파티클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파티클들을 흡입을 시켰어요. 흡입을 시키고 나서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이런 형광물질들이 피 속에서 관찰되면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폐에서 혈액으로 넘어왔다라는 부분들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넘어온 파티클들을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작은 입자들도 많이 관찰이 되고 큰 입자들도 충분히 많이 관찰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라디오액티브 파티큘레이트 메터드를 흡입을 하고 나서 1분 지나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쭉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배출되는 양상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나갈 건 나가고 다시 들어올 건 들어오고 그래서 미세먼지들이 피에 아주 높은 농도로 1시간째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 실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실험을 했죠.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실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허락을 해줬죠. IRB의 역할들이 조금 덜했을 때 그때 서큘레이션에 보고가 됐었던 내용들이 이 내용. 요즘에는 이런 실험 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결과들을 보니까 라디오 아이소토프들을 침착을 해놓은 내용들을 보고 폐에는 아주 높게 있죠. 이미 이때도 폐에는 많이 있는데 같이 봤는데 쭉 여기 폐에 많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침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다시 침을 꿀떡 삼키면은 식도로도 넘어가니까 위에도 조금씩 보이긴 해요.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진들이 노출됐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전신을 돌아 가지고 방광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간이라든지 간에는 점점 좀 줄어들고 뭐 여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피를 통해 가지고 전신을 돌고 콩팥을 거쳐서 방광을 통해서 배출되는 양들이 5분, 10분, 20분, 30분, 45분 점점 증가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계속 숨을 쉬는 과정에서 다이렉트로 혈액으로 들어왔었던 미세먼지 또는 아주 극초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피를 타고 전신을 순환해서 방광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름 돋죠. 어, 왜냐면은 기저질환들이 있었다. 특히 혈관들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혈관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들이 전신을 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처가 있는 혈행에 혈관벽에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계속 거기에 침착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관상도물 질환들이라든지 뇌졸중 이런 부분들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들을 기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국소적으로 많은 자극과 염증 반응들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local inflammation, 국소 염증 반응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어, 천식이라든지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소매증, 뭐 폐암 등과 같이 이런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런 질환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도 생길 수가 있겠죠. 계속 염증들이 생기고 가래들이 배출이 되는데 배출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폐렴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렴이 잘 생기는 노인들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왔던 미세먼지가 그 자체로 여기서 염증 반응들이 생겨가지고 염증 물질들이 전신 반응들을 유발해서 어, 전신 반응을 유발한다라고 해서 설명도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서 다이렉트로 이런 분진들이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말 그대로 이런 먼지들이 피 속에 많으면 피가 꾸덕꾸덕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피 혈행에 대한 장애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들 그리고 뇌혈관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기전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고 어떤 특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쌓이기도 하고 배출되기 용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 들어왔었을 때는 어떻게 구체적인 패스웨이를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들 또는 이제 현행을 통해서 전신을 도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